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가지 질문입니다. 저자는 바이런 케이티, 스티븐 미첼,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티, 세계적인 영적 스승 바이런 케이티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방법인 작업을 창안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케이티는 말한다. 약간의 불편함이든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 절망이든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을 경험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생각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각을 조사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며 누구든지 펜과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스스로 생각을 조사할 수가 있다. 다음에 보게 될 작업의 4가지 질문은 우리의 생각이 어찌하여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한다. 케이티가 탐구라고도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믿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관념과 판단들이 사실은 참된 현실을 왜곡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에게 정말로 진실한 것 대신에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이라는 괴로운 감정들을 경험한다. 고통은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경보 신호이다. 이 경보를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법.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직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믿을 때뿐입니다. 마음이 티 없이 맑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실제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고양이를 개처럼 짖게 하려고 애쓰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당신을 올려다보며 울 것입니다. 현실이 실제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은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양이를 개처럼 짖게 하려고 애쓰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친절해야 돼.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이웃들은 밤에 떠들지 말아야 돼. 식품점 계산원은 더 빨리 계산해야 돼. 남편은 내 말에 동의해야 돼. 나는 더 날씬해야 돼. 이런 생각들은 현실이 실제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는 방식들입니다. 이 말들이 우울하게 들리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는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1986년에 내가 진정한 현실에 눈을 뜬 뒤 사람들은 나를 바람과 친구가 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살던 바스토우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사막지대의 작은 읍이었는데 다들 바람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바람, 곧 현실과 친구가 된 까닭은
내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거부한다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거부할 때 나는 언제나 질 뿐입니다. 처음 작업을 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씨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동적이 될 것입니다. 행동할 의욕까지 잃을 것 같고요. 나는 대답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정말로 알 수 있나요? 작업은 당신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일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용납하거나 시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갈등과 혼란 없이 지켜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마음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점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면 나 자신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거부하면 긴장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편안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서기를 멈출 때 행동은 단순하게 물 흐르듯 친절하게 두려움 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온 우주에서 세 가지 일만 봅니다. 나의 일, 남의 일, 신의 일. 내게는 신이라는 말이 현실을 뜻합니다. 현실은 신입니다. 현실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통제, 당신의 통제, 모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신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은 대부분 마음으로 자기 일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너는 직장을 구해야 돼.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너는 시간에 맞춰 와야 돼. 너는 건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전쟁, 혹은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신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남의 일이나 신의 일에 간섭할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사실을 1986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어머니의 일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야 돼.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간섭할 때 나는 즉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외로움을 느꼈을 때는 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고 있고 나도 마음속에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나의 삶은 누가 살까요? 우리는 둘 다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남의 일에 간섭할 때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순전한 오만이며 그 결과는 긴장과 걱정, 두려움입니다. 나는 내게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가? 내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남을 위해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세 가지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일에 머무른다면 삶은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스트레스나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거든 지금 마음속에서 누구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껏 진정으로 현존한 적이 없음을 마음속에서 남의 일을 하며 살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당신의 아름다운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의 삶은 저절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이해로 만나기. 우리가 믿지만 않으면 생각은 해롭지 않습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살펴보지 않은 채 진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진짜 나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숨쉬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숨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놀랍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생각되어지고 있었고 생각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구름이 텅 빈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듯 생각은 허공에서 나와 허공으로 들어갑니다. 생각들은 와서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진실이라 믿고 집착하지만 않으면 생각은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생각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이해로 만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를 놓아줍니다. 생각은 산들 바람이나 나뭇잎,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빗방울과 다툴 수가 있나요? 빗방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괴로운 생각을 이해로 만나면 다음에 그 생각이 나타날 때는 흥미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악몽이었던 생각이 이제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그 생각이 또 나타날 때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현실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깨닫는 법. 나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확인하는 생각들, 잇따라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이야기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뭐 해야 돼 라거나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 또는 그것은 뭐뭐 때문이야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타납니다. 잠에서 깨어 방에서 걸어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짓지 않거나 응답 전화를 하지 않을 때, 낯선 사람이 자신을 보고 미소 지을 때, 중요한 편지를 열어보려고 할 때, 가슴에서 낯선 느낌이 느껴질 때, 직장 상사가 당신을 호출할 때,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검증되거나 조사되지 않은 이론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전에 내가 동네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한 여자가 칸막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고 내가 칸막이로 들어가 문을 닫자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변기에 앉는 자리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어떻게 받침대에 온통 소변을 묻혔지? 변기 위에 서 있었나? 그 여자가 실은 남자일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가성으로 노래하는, 여자 옷을 즐겨 입는 변태 성욕자. 그 여자를 뒤쫓아가서 그가 변기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변기 받침대를 닦는 동안 그를 비난하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에 변기물을 내리자 변기물에서 물이 솟구쳐서 받침대 위까지 흘러넘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는 내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자연히 전후 사정이 파악됐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에 질문하는 법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은 큰 이야기들로 자랐습니다. 큰 이야기들은 삶에 대한 주요한 이론들로 자랐습니다. 삶이란 얼마나 괴로운 것이며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하는 이론들. 결국 나는 너무나 두렵고 우울한 나머지 침실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이론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 당신은 내가 꿈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꿈은 괴로운 꿈으로 바뀔 때가 많고 때로는 악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런 이론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그 이론이 진실한지 확인해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할수록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줄어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고통 뒤에 있는 생각 찾기. 이제껏 내가 경험한 모든 스트레스는 진실하지 않은 생각에 집착한 까닭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 뒤에는 늘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면 안 돼. 이런 생각이나 남편은 내 말에 동의해야 돼. 이런 생각들. 우리는 현실에 반하는 생각을 믿고 그 뒤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다음에는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최초의 원인인 생각을 이해하는 대신 우리 바깥을 바라봄으로써 스트레스 받는 느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위안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거나 섹스, 음식, 술, 마약, 돈 등에 기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느낌에 쉽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은 당신은 지금 꿈속에 빠져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자명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울과 아픔, 두려움은 지금 당신의 생각을 바라보세요. 지금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 속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선물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에 따라 살면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명종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바깥을 향함으로써 그런 느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보다 먼저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느낌은 당신이 생각에 빠져 있음을 깨우쳐주는 자명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작업을 통해서 진실하지 않은 생각을 조사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를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믿으면, 그리고 행복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따라 살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불 속에 손을 넣었다면 손을 치우라고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에 대자마자 손이 움직입니다. 손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생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있기 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역시 고통이 없습니다. 작업은 이런 식으로 작용됩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 속에 있는 손.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을 바라보고 불 속에 있는 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지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생각이 다시 올라오면 마음은 저절로 불을 떠납니다. 우리는 작업을 통해서 내적인 원인과 결과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탐구.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 1번. 그것이 진실인가? 2번.
당신은 그것이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가? 3번.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4번.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저자의 두 번째 남편인 폴에 대한 한 가지 예시 문장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폴이 싫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네 가지 질문을 이용하여 조사해 봅시다. 글을 읽으면서 당신이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1. 그것은 진실인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인가? 고요하세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답은 질문에 맞게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이 질문하게 하고 대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세요. 2.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다음 질문들을 잘 살펴보세요.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진실인지 내가 정말로 알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나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3번.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폴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사해보세요. 목록을 만드세요. 나는 그를 노려본다. 그의 말을 가로챈다.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에게 복수한다.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계속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나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스스로 고립된다. 많이 먹고 많이 잔다. 며칠씩 텔레비전을 본다. 우울하고 외로워진다. 당신이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믿을 때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요히 침묵하며 알아차리세요. 네 번째 질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서 폴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폴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그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세요. 무엇이 드러나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뒤 바꿔보세요. 나는 폴이 싫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래 문장을 바꾸면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원래 문장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한가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폴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례를 계속 찾아보기 바랍니다. 원래 문장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꾸기는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기의 일을 벗어나 볼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그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자기의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그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 동안 당신이 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을 수 있나요? 뒤 바꾸기를 하고 나면 양식 1번 질문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인 나는 폴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양식에 쓰인 다른 문장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정해진 질문을 계속해서 나가면 됩니다. 뒤 바꾸기는 건강과 평화, 행복을 위한 당신의 처방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해온 그 약을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나요? 부부와 가족 생활에 대해서 작업하기. 내 경험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스승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분명한 스승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또 다시, 마침내 우리가 그 진실을 볼 때까지. 1986년,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송두리째 바뀐 뒤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남편 폴이나 아이들의 어떤 행위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구는 내 안에 살아있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늘 말없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행위를 남편이 했을 때, 그리고 그는 뭐뭐를 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또 웃었습니다. 남편은 진흙투성이 신발로 카펫 위를 걸어 다니거나 옷을 벗어 아무데나 벗어놓거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삿대질을 하며 내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 그때 만일 마음속에 그는 뭐뭐를 해야 되라는 생각이 나타나면 나는 웃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생각이 나는 뭐뭐 해야 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함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에게 진흙투성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마음속으로 고함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어느 날 눈을 감고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기랄 KT, 도대체 당신한테 뭐가 문제야?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한테 뭐가 문제니, KT?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남편이 계속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가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속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문제였어. 질문해줘서 고마워.
내가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처음 몇 달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전에 어머니로 알던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게 솔직히 말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혼날까봐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죠. 큰아들 바비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나보다 로스를 더 사랑했어요. 엄마는 늘 그 애를 가장 사랑했죠. 이제 나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면으로 들어갔고 고요히 침묵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아이의 말이 옳은가? 나는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이제 진실을 찾았습니다. 얘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때 뭐가 뭔지 몰라 혼란스러웠었어. 나는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살았던 그 아이에게 내 스승으로서 깊은 사랑을 느꼈고,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에게도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1986년 이전에 내게 종교가 있었는지 종종 묻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양말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내 종교였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지만 나는 그 종교에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뒤에 작업이 내 안에서 살아있던 날, 나는 내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나무랬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날이면 날마다 양말을 바닥에 벗어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양말이 바닥에 놓여있지 않기를 바란다면 양말을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이들은 양말이 바닥에 놓여 있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나였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한 것은 바닥에 놓인 양말이 아니라 그 양말에 대한 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결책이 있는가? 역시 나였습니다. 나는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금세 양말들을 주울 수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양말을 줍는 일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그 일은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일은 더 이상 허드렛 일이 아니었고 양말을 주운 뒤에 말끔해진 바닥을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도 나의 즐거움을 알아차렸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양말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부모, 아이들, 배우자와 친구들은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들추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다시 또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자유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5장 더 깊이 탐구하기. 질문 1. 그게 진실인가요? 때로는 자신이 쓴 문장이 진실하지 않음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만일 아니오라는 대답이 강하게 떠오르면 질문 3으로 곧바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 1을 더 조사하는 다음의 방법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폴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장을 살펴봅시다.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의 경험에 따르면 그가 텔레비전을 아주 많이 보나요? 예, 현실은 폴은 거의 매일 6시간에서 10시간쯤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이 텔레비전을 그처럼 많이 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며 폴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것은 그의 일입니다. 늘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폴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은 마음으로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고 있는 당신의 방식일 뿐입니다. 이 생각은 당신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폴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폴이 텔레비전을 장시간 본다는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현실은 진실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진실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안 돼. 이 생각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뭐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나 뭐뭐 하면 안 돼.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현실에 더 씌우는 생각들일 뿐입니다. 마음은 목수의 수평 측정기와 같습니다. 측정기의 방울이 한쪽으로 쏠리면 마음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2.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1986년 현실로 깨어난 뒤 나는 대화를 하면서 또는 대중매체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요. 요즘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우리는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나도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세심하고 선하며 다중해 보이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때 내면에서 평화롭지 않은 스트레스와 근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면에서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온 세상이 내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이 정말 진실인가? 그런데 내 안에서 대답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나는 세상이 조금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관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바로 지금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모든 이야기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조사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는 진실을 가립니다. 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대답은 질문처럼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대답 안에 뿌리 내리고 서 있을 것입니다. 홀로, 평화롭게, 자유롭게. 아니요가 어떻게 옳은 대답일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내가 읽은 책들은 하나같이 그 대답이 예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 그 자체이며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요라는 내면의 대답으로 세상은 늘 그래야 하는 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온 마음으로 현실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질문 3.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질문 1을 통해 생각이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짓말의 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에 맞설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평화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4가지 질문이 나를 발견한 뒤 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와 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렸고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었고 몸에 불편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없을 때 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알아차림 속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믿거나 집착할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런 생각을 믿으면 그 결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슬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나는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실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었을 때 나는 마음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음속 과거 영상들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여기던 부당한 대우들, 사람들이 내게 가했다고 생각한 끔찍한 일들, 나와 아이들을 냉정하게 대했던 첫 남편에 대한 기억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찻잔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실체 없는 과거 영상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이라는 신화라는 책 속의 인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사로잡힌 고통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겁에 질린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으며 끝없는 악몽을 꾸는 사람, 목류병자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2번째 추가 질문은 당신은 그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입니다. 많은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 모두는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끝장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평화롭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찾게 되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이유는 평화로운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가? 그 생각을 생각하면 평화로워지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가 더 효율적으로, 기분 좋게, 시원시원하게 일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인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인가? 내 경험에 따르면 모든 스트레스는 비효율적입니다. 질문 4.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거나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만일 이 생각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면 자신이 누구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생각이 없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눈을 감고서 당신의 이야기가 없이 그 사람을 지켜보세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야기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나요? 어느 쪽이 더 친절하게 느껴지나요? 어느 쪽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까? 뒤바꾸기. 작업에서 뒤바꾸기는 매우 힘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쓴 글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 뒤 이 글이 원래의 글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한지를 보게 됩니다. 뒤바꾸기와 결합된 탐구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의 고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상황은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언제까지나 피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낙원에 살면서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을 깨닫고 자유로워지세요. 예를 들어 폴은 냉정하다라는 문장은 나는 냉정하다로 바뀝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뒤바꾸기가 자신에게 진실해 보이는 상황을 찾아보세요. 당신도 폴에게 냉정했나요? 폴은 냉정하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신은 폴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폴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당신은 냉정하지 않나요? 폴이 냉정하다고 믿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보세요. 몸이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얼굴이 붉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런 반응들은 생각을 조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폴이 당신에게 심한 말을 하면 당신은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재현하나요? 누가 더 냉정합니까? 폴인가요? 아니면 당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실제로 느끼고 영향을 받는 것은 폴의 행위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입니까? 만일 폴이 심한 말을 했어도 당신이 그것을 몰랐다면 그때도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잠시 고요히 침묵해 보세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당신이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친구입니다. 당신 내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분명히 보기 위해 종이 위에 판단하는, 당신이 적이라고 여긴 사람은 당신의 생각이 투사된 것입니다. 탐구를 통해서 투사하는 자를 조사하면 적은 친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음이 심란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4가지 질문입니다. 저자는 바이런 케이티, 스티븐 미첼,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티, 세계적인 영적 스승 바이런 케이티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든 생각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방법인 작업을 창안했다. 먼저 머릿말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케이티는 말한다. 약간의 불편함이든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 절망이든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을 경험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생각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생각을 조사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며 누구든지 펜과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스스로 생각을 조사할 수가 있다. 다음에 보게 될 작업의 4가지 질문은 우리의 생각이 어찌하여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한다. 케이티가 탐구라고도 부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믿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관념과 판단들이 사실은 참된 현실을 왜곡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에게 정말로 진실한 것 대신에 생각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이라는 괴로운 감정들을 경험한다. 고통은 우리가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경보 신호이다. 이 경보를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삶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법.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오직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는 생각을 믿을 때 뿐입니다. 마음이 티 없이 맑을 때는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실제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고양이를 개처럼 짖게 하려고 애쓰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당신을 올려다보며 울 것입니다. 현실이 실제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는 것은 가망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양이를 개처럼 짖게 하려고 애쓰며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친절해야 돼.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돼.
이웃들은 밤에 떠들지 말아야 돼. 식품점 계산원은 더 빨리 계산해야 돼. 남편은 내 말에 동의해야 돼. 나는 더 날씬해야 돼. 이런 생각들은 현실이 실제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는 방식들입니다. 이 말들이 우울하게 들리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는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1986년에 내가 진정한 현실에 눈을 뜬 뒤 사람들은 나를 바람과 친구가 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살던 바스토우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사막지대의 작은 읍이었는데 다들 바람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바람을 견디지 못해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바람, 곧 현실과 친구가 된 까닭은 내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거부한다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거부할 때 나는 언제나 질 뿐입니다. 처음 작업을 접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씨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동적이 될 것입니다. 행동할 의욕까지 잃을 것 같고요. 나는 대답 대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정말로 알 수 있나요? 작업은 당신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일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생각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용납하거나 시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갈등과 혼란 없이 지켜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마음으로 거부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 점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멈추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있는 현실을 사랑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거부하면 나 자신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거부하면 긴장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편안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맞서기를 멈출 때 행동은 단순하게 물 흐르듯 친절하게 두려움 없이 일어납니다. 나는 온 우주에서 세 가지 일만 봅니다. 나의 일, 남의 일, 신의 일. 내게는 신이라는 말이 현실을 뜻합니다. 현실은 신입니다. 현실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통제, 당신의 통제, 모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신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은 대부분 마음으로 자기 일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너는 직장을 구해야 돼.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너는 시간에 맞춰 와야 돼. 너는 건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전쟁, 혹은 내가 언제 죽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신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남의 일이나 신의 일에 간섭할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사실을 1986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어머니의 일에 예를 들어서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야 돼. 이와 같은 생각으로 간섭할 때 나는 즉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나 외로움을 느꼈을 때는 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고 있고 나도 마음속에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나의 삶은 누가 살까요? 우리는 둘 다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남의 일에 간섭할 때 나는 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순전한 오만이며 그 결과는 긴장과 걱정, 두려움입니다. 나는 내게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는가? 내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남을 위해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세 가지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일에 머무른다면 삶은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스트레스나 불편한 마음이 느껴지거든 지금 마음속에서 누구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껏 진정으로 현존한 적이 없음을 마음속에서 남의 일을 하며 살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당신의 아름다운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의 삶은 저절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이해로 만나기. 우리가 믿지만 않으면 생각은 해롭지 않습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생각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살펴보지 않은 채 진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집착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진짜 나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숨쉬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숨 쉬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놀랍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생각되어지고 있었고 생각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도 이미 늦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구름이 텅 빈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듯 생각은 허공에서 나와 허공으로 들어갑니다. 생각들은 와서 머무르지 않고 지나갑니다. 진실이라 믿고 집착하지만 않으면 생각은 조금도 해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생각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생각을 이해로 만납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를 놓아줍니다. 생각은 산들바람이나 나뭇잎,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빗방울과 다툴 수가 있나요? 빗방울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괴로운 생각을 이해로 만나면 다음에 그 생각이 나타날 때는 흥미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악몽이었던 생각이 이제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다음에 그 생각이 또 나타날 때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있는 현실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깨닫는 법. 나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확인하는 생각들, 잇따라 일어나는 그 생각들을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이야기는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뭐 해야 돼 라거나 뭐뭐 했으면 좋았을걸 또는 그것은 뭐뭐 때문이야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나타납니다. 잠에서 깨어 방에서 걸어 나올 때, 어떤 사람이 미소를 짓지 않거나 응답 전화를 하지 않을 때, 낯선 사람이 자신을 보고 미소 지을 때, 중요한 편지를 열어보려고 할 때, 가슴에서 낯선 느낌이 느껴질 때, 직장 상사가 당신을 호출할 때,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검증되거나 조사되지 않은 이론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전에 내가 동네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한 여자가 칸막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소를 지었고 내가 칸막이로 들어가 문을 닫자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아름답구나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변기에 앉는 자리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어떻게 받침대에 온통 소변을 묻혔지? 변기 위에 서 있었나? 그 여자가 실은 남자일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가성으로 노래하는, 여자 옷을 즐겨 입는 변태 성욕자. 그 여자를 뒤쫓아가서 그가 변기를 얼마나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변기 받침대를 닦는 동안 그를 비난하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뒤에 변기물을 내리자 변기물에서 물이 솟구쳐서 받침대 위까지 흘러넘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는 내 이야기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자연히 전후 사정이 파악됐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에 질문하는 법을 발견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이야기들은 큰 이야기들로 자랐습니다. 큰 이야기들은
삶에 대한 주요한 이론들로 자랐습니다. 삶이란 얼마나 괴로운 것이며 세상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하는 이론들. 결국 나는 너무나 두렵고 우울한 나머지 침실을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조사되지 않은 이론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때 당신은 내가 꿈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꿈은 괴로운 꿈으로 바뀔 때가 많고 때로는 악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그런 이론에 대해서 작업을 해서 그 이론이 진실한지 확인해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할수록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줄어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의 세계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고통 뒤에 있는 생각 찾기. 이제껏 내가 경험한 모든 스트레스는 진실하지 않은 생각에 집착한 까닭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 뒤에는 늘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면 안 돼. 이런 생각이나 남편은 내 말에 동의해야 돼. 이런 생각들. 우리는 현실에 반하는 생각을 믿고 그 뒤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다음에는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최초의 원인인 생각을 이해하는 대신 우리 바깥을 바라봄으로써 스트레스 받는 느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위안과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거나 섹스, 음식, 술, 마약, 돈 등에 기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느낌에 쉽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은 당신은 지금 꿈속에 빠져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자명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울과 아픔, 두려움은 지금 당신의 생각을 바라보세요. 지금 자기에게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 속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선물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이야기에 따라 살면 언제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명종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바깥을 향함으로써 그런 느낌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보다 먼저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느낌은 당신이 생각에 빠져 있음을 깨우쳐주는 자명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작업을 통해서 진실하지 않은 생각을 조사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를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믿으면, 그리고 행복이 아닌 다른 이야기에 따라 살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불 속에 손을 넣었다면 손을 치우라고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할까요? 당신이 결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에 대자마자 손이 움직입니다. 손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생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있기 전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깨달으면 역시 고통이 없습니다. 작업은 이런 식으로 작용됩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 속에 있는 손.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을 바라보고 불 속에 있는 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지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생각이 다시 올라오면 마음은 저절로 불을 떠납니다. 우리는 작업을 통해서 내적인 원인과 결과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탐구. 네 가지 질문과 뒤바꾸기. 1번. 그것이 진실인가? 2번. 당신은 그것이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가? 3번.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4번.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저자의 두 번째 남편인 폴에 대한 한 가지 예시 문장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폴이 싫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네 가지 질문을 이용하여 조사해 봅시다. 글을 읽으면서 당신이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1. 그것은 진실인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인가? 고요하세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답은 질문에 맞게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이 질문하게 하고 대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세요. 2. 당신은 그게 진실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다음 질문들을 잘 살펴보세요.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진실인지 내가 정말로 알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나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3번.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폴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사해보세요. 목록을 만드세요. 나는 그를 노려본다. 그의 말을 가로챈다. 그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에게 복수한다.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계속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세요. 나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스스로 고립된다. 많이 먹고 많이 잔다. 며칠씩 텔레비전을 본다. 우울하고 외로워진다. 당신이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믿을 때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요히 침묵하며 알아차리세요. 네 번째 질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제 폴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서 폴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폴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그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여유를 가지세요. 무엇이 드러나나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뒤 바꿔보세요. 나는 폴이 싫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래 문장을 바꾸면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당신에게 원래 문장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한가요?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폴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례를 계속 찾아보기 바랍니다. 원래 문장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꾸기는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기의 일을 벗어나 폴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그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자기의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그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 동안 당신이 폴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을 수 있나요? 뒤 바꾸기를 하고 나면 양식 1번 질문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인 나는 폴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양식에 쓰인 다른 문장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정해진 질문을 계속해서 나가면 됩니다. 뒤 바꾸기는 건강과 평화, 행복을 위한 당신의 처방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처방해온 그 약을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나요? 부부와 가족 생활에 대해서 작업하기. 내 경험에 따르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스승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분명한 스승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또 다시, 마침내 우리가 그 진실을 볼 때까지. 1986년,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송두리째 바뀐 뒤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남편 폴이나 아이들의 어떤 행위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구는 내 안에 살아있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늘 말없는 질문과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행위를 남편이 했을 때, 그리고 그는 뭐뭐를 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나타났을 때 나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또 웃었습니다. 남편은 진흙투성이 신발로 카펫 위를 걸어 다니거나 옷을 벗어 아무데나 벗어놓거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삿대질을 하며 내게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 그때 만일 마음속에 그는 뭐뭐를 해야 되라는 생각이 나타나면 나는 웃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생각이 나는 뭐뭐 해야 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함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에게 진흙투성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마음속으로 고함치는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어느 날 눈을 감고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기랄 KT, 도대체 당신한테 뭐가 문제야?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한테 뭐가 문제니, KT?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과연 남편이 계속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그가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속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의 문제였어. 질문해줘서 고마워. 내가 요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처음 몇 달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전에 어머니로 알던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게 솔직히 말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혼날까봐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었죠. 큰아들 바비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나보다 로스를 더 사랑했어요. 엄마는 늘 그 애를 가장 사랑했죠. 이제 나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면으로 들어갔고 고요히 침묵했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가? 이 아이의 말이 옳은가? 나는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그래서 이제 진실을 찾았습니다. 얘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때 뭐가 뭔지 몰라 혼란스러웠었어. 나는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살았던 그 아이에게 내 스승으로서 깊은 사랑을 느꼈고,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에게도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1986년 이전에 내게 종교가 있었는지 종종 묻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양말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내 종교였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지만 나는 그 종교에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그 뒤에 작업이 내 안에서 살아있던 날, 나는 내 믿음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훈계하고 잔소리하고 나무랬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날이면 날마다 양말을 바닥에 벗어 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양말이 바닥에 놓여있지 않기를 바란다면 양말을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아이들은 양말이 바닥에 놓여 있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나였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한 것은 바닥에 놓인 양말이 아니라 그 양말에 대한 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결책이 있는가? 역시 나였습니다. 나는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금세 양말들을 주울 수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양말을 줍는 일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그 일은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일은 더 이상 허드렛 일이 아니었고 양말을 주운 뒤에 말끔해진 바닥을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도 나의 즐거움을 알아차렸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양말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부모, 아이들, 배우자와 친구들은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들추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까지 다시 또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자유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5장 더 깊이 탐구하기. 질문 1. 그게 진실인가요? 때로는 자신이 쓴 문장이 진실하지 않음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만일 아니오라는 대답이 강하게 떠오르면 질문 3으로 곧바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 1을 더 조사하는 다음의 방법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폴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장을 살펴봅시다.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의 경험에 따르면 그가 텔레비전을 아주 많이 보나요? 예, 현실은 폴은 거의 매일 6시간에서 10시간쯤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이 텔레비전을 그처럼 많이 봐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개는 멍멍 짖고 고양이는 야옹하고 울며 폴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것은 그의 일입니다. 늘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폴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은 마음으로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고 있는 당신의 방식일 뿐입니다. 이 생각은 당신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폴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줄 뿐입니다. 폴이 텔레비전을 장시간 본다는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현실은 진실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진실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안 돼. 이 생각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뭐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나 뭐뭐 하면 안 돼. 이런 것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현실에 더 씌우는 생각들일 뿐입니다. 마음은 목수의 수평 측정기와 같습니다. 측정기의 방울이 한쪽으로 쏠리면 마음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2.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1986년 현실로 깨어난 뒤 나는 대화를 하면서 또는 대중매체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와 관심이 부족해요. 요즘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우리는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나도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세심하고 선하며 다정해 보이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때 내면에서 평화롭지 않은 스트레스와 근심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면에서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온 세상이 내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이 정말 진실인가? 그런데 내 안에서 대답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나는 세상이 조금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관해서는 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바로 지금 있을 뿐입니다. 진실은 모든 이야기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조사되지 않은 모든 이야기는 진실을 가립니다. 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대답은 질문처럼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 대답 안에 뿌리 내리고 서 있을 것입니다. 홀로, 평화롭게, 자유롭게. 아니요가 어떻게 옳은 대답일 수 있는가?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내가 읽은 책들은 하나같이 그 대답이 예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 그 자체이며 누구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요라는 내면의 대답으로 세상은 늘 그래야 하는 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는 온 마음으로 현실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질문 3.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질문 1을 통해 생각이 자신에게도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짓말의 힘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에 맞설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평화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4가지 질문이 나를 발견한 뒤 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이와 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렸고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화로웠습니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없었고 몸에 불편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없을 때 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알아차림 속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믿거나 집착할 때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런 생각을 믿으면 그 결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슬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나는 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 죄책감으로 옮겨갑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실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었을 때 나는 마음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마음속 과거 영상들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았다고 여기던 부당한 대우들, 사람들이 내게 가했다고 생각한 끔찍한 일들, 나와 아이들을 냉정하게 대했던 첫 남편에 대한 기억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때 나는 찻잔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실체 없는 과거 영상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이라는 신화라는 책 속의 인물,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 사로잡힌 고통의 여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겁에 질린 눈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으며 끝없는 악몽을 꾸는 사람, 목류병자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두 번째 추가 질문은 당신은 그 생각을 유지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입니다. 많은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 모두는 스트레스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끝장내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평화롭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찾게 되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 이유는 평화로운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주는가? 그 생각을 생각하면 평화로워지는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가 더 효율적으로, 기분 좋게, 시원시원하게 일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인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인가? 내 경험에 따르면 모든 스트레스는 비효율적입니다. 질문 4.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거나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만일 이 생각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면 자신이 누구일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생각이 없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눈을 감고서 당신의 이야기가 없이 그 사람을 지켜보세요.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이야기가 없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나요? 어느 쪽이 더 친절하게 느껴지나요? 어느 쪽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까? 뒤바꾸기. 작업에서 뒤바꾸기는 매우 힘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 쓴 글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 뒤 이 글이 원래의 글만큼 진실하거나 더 진실한지를 보게 됩니다. 뒤바꾸기와 결합된 탐구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자기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의 고통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상황은 나아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언제까지나 피해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낙원에 살면서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진실을 깨닫고 자유로워지세요. 예를 들어 폴은 냉정하다라는 문장은 나는 냉정하다로 바뀝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뒤바꾸기가 자신에게 진실해 보이는 상황을 찾아보세요. 당신도 폴에게 냉정했나요? 폴은 냉정하다는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당신은 폴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폴을 냉정한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당신은 냉정하지 않나요? 폴이 냉정하다고 믿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험해보세요. 몸이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얼굴이 붉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를 비판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런 반응들은 생각을 조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폴이 당신에게 심한 말을 하면 당신은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재현하나요? 누가 더 냉정합니까? 폴인가요? 아니면 당신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실제로 느끼고 영향을 받는 것은 폴의 행위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행위에 대한 당신의 판단들입니까? 만일 폴이 심한 말을 했어도 당신이 그것을 몰랐다면 그때도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잠시 고요히 침묵해보세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당신이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친구입니다. 당신 내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분명히 보기 위해 종이 위에 판단하는 당신이 적이라고 여긴 사람은 당신의 생각이 투사된 것입니다. 탐구를 통해서 투사하는 자를 조사하면 적은 친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을 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마음이 심란하거나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었을 때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